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절야강 정약용이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긴장 안 해서 몰라봤어요. 아, 예. 예. 채널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전략왕 정약용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문준이라고 하고요. 예, 부업이나 재테크, 그러니까 현금으로 만드는 거 위주로도 많이 얘기를 하고 또 투자에 대해서도 사실 현금으로 만드는 이유가 투자를 통해서 더 불리기 위해서인데 예, 그런 부분에서도 좀 이제 다루고 있는 예, 그런 채널입니다. 아, 그러면 부업 쪽을 많이 했으니까 궁금한 거, 사람들한테 부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이거는 정말 명확한데요. 예. 솔직히 몇 년 전에 욜로가 유행할 때는 퇴사 후 창업이라는 게 되게 어떤 트렌드였어요. 예. 근데 퇴사 후 창업했던 선배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복직. 망하거나 복직하거나, 왜냐면 5년 내에 자영업 폐업률이 80%가 넘어요. 결국에 10명 중에서 8명은 퇴사 후 창업해도 망한다는 거예요. 2명이라고 뭐 엄청난 흑자냐 하면 하여튼 한 명은 간신히 버티는 정도고 한 명 정도가 그나마 이제 뭐 근근히 먹고 사는 건데 이게 일단은 선배 세대가 일단은 검증해 보니까 이거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퇴사 후에 세계 일주 한번 돌고 코로나 이전에 카페 한번 차리고. 그렇죠. 카페, 꽃집 이런 유형 아시죠? 예. 예쁜 거만 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감성적인 거 다 망했거든요. 그래서 이 길은 아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진 그 시기에 등장한 게 이제 퇴근 후 부업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퇴사 후 창업은 상당한 리스크인데 퇴근 후 부업은 내가 월급은 유지한 채 현금 흐름을 더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안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예전에 사람들이 이랬거든요. 본업 자체도 무시했었어요. 뭐 주식으로 벌면 이렇게 많이 버는데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보니까 힘든 시기에 주식은 많이 물려있고 오히려 이렇게 좀 저렴할 때 더 사면 좋겠지만 돈이 없어요. 그럼 이럴 때는 현금 마련이 이제 가장 핵심이라 또 우리 원화채굴의 달인이시잖아요. 그래서 부업 중에서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종류들 그리고 좀 초보자들이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명확한데요. 요즘에 뭐 MBTI 유행이니까 MBTI로 한번 이제 설명해 볼게요. MBTI 앞에 이제 그 I가 있고 이제 E가 있잖아요. I. 예, 그러니까 내향적인 분들이 있고 외향적인 분들이 있는데 맞아. 내향적인 분들은 내향적인 분들의 성향에 맞는 부업, 외향적인 분들은 또 외향적인 부업 이렇게 가는 게 일단은 좋은데 그렇다면 이제 내향적인 분들이 처음 시작하기 가장 좋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앱테크가 일단은 예, 가장 무난하고 쉬운 전략이죠. 여쭤볼게요. 얼마나 벌 수 있어요, 앱테크가? 앱테크 솔직히 말해서 제가 가감없이 말하자면 여러 가지 앱들을 한 수십 개를 돌린다고 했을 때 30만 원 정도 내외까지는 가능하다. 공장 돌리듯이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이상으로 가려면 자담회를 가거나 어느 정도 또 오프라인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도 시간도 많이 들겠다. 예, 근데 이제 앱테크의 어떤 장점은 뭐냐면 어플 설치하고 추적 체크를 하고 미션 수행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단돈 몇만 원이라도 어플 하나에당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어플 한 20개 정도 돌리면 한 3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다가 어떻게 보면 장점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 접근하면 나쁘지 않은데 첫 출발은 나쁘잖아요. 다만 이거를 장기적으로 가져간다고 했을 때는 또 대단한 어떤 이제 루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월급에 돈을 벌겠다라는 그 식으로 접근했을 때는 앱테크는 출발로서는 나쁘지 않다. 예. 근데 이제 앱테크에서 만약에 내가 좀 어느 정도 이제 버는 게 수달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 나아갈 수 있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데이터 라벨링?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AI 산업이 많이 발달하고 있죠. 예. 근데 인공지능이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다고요. 예. 알파고가 처음부터 이세돌을 이기지 못했어. 그렇죠. 예, 처음에는 되게 어리버리했는데 얘한테 계속 바둑의 어떤 기보들을 계속 입력시키니까 어느 순간에 너무 똑똑해진 거야. 그러니까 AI가 사용되는 영역이 되게 많아요. 뭐 CCTV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음성 뭐 전환도 있고 번역도 있고 많은데 처음에는 되게 어리버리하고 무식한데 업체별로 이제 무식한 AI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한테 데이터들을 AI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대로 떠먹여야 되거든요. 라벨을 붙였듯이. 예, 그 작업을 알바를 고용해서 하는 거예요, 업체들은. 뭐 프로그램의 뭐 언어를 몰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인 거예요?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 노가다 반복의 어떤 영역이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이거 직원 구해가지고 연봉 많이 주면서 하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차라리 그냥 일반인들을 한테 이제 가이드를 주고 옛날에 인형에 눈 붙이듯이. 그쵸, 그런 거죠. 예. 시간 될 때 알아서 물량 채우세요. 예, AI가 어리버리하게 번역한 게 왜 번역이 틀렸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AI가 그림을 잘못 넣은 게 너 이게 아니고 이 색깔은 이거야 라고 알려주고 매칭시켜주고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돈을 받는 건데 AI 선생님이네요. 맞아요. AI를 키워주는 다마고치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이거가 이제
돈이 적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 네. 대략 그럼 얼마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크라우드웍스로 작정하고 하시는 분들은 월 150 이상도 가능하고요. 괜찮네요, 그럼 부업으로. 예, 그러니까 정말 작정하고 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소소하게 만약에 하시는 분들은 한 3, 40만 원까지는 퇴근 후에 어느 정도 해가지고 가능하다. 현금 흐름이 부족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현금 흐름 생성하는 거에 나쁘지 않다. 자, 2로 가봅시다, 그러면. 예, 외향적인 분들은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냐면 가장 이제 보편화되어 있는 이제 배달의 민족과 한방이츠 그런 이제 배달로 시작하는 게 좋은데 여기서 단점이 있어요. 도보를 하면 죽어나요. 도보를 한번 하려다가 하루 만에 그만두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전기자전거라는 게 등장했죠. 전기자전거가 결국에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동력의 어떤 지점들을 전기의 힘으로 좀 커버될 수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도보 배달에 비해서 효율성이 1.8배 정도 개선이 되면서 1시간에 이제 배달할 수 있는 건수도 늘어나게 되고 힘도 덜 들고 이러면 해볼만 하다는 거예요. 그럼 전기자전거는 내가 사야 되는 거네요. 근데 여기서 새 걸로 사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마진이 안 할 수 있잖아요. 모든 부업은 다 중고로 사야 돼요. 전기자전거를 중고로 사서? 네, 그러니까 감가상각이라는 게 새 걸로 사서 중고로 팔면 이제 엄청 많이 일어나는데 중고로 사가지고 쭉 잘 쓰다가 중고로 팔면 감가상각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요거 좀 건당 괜찮나요? 이것도? 그러니까 요거를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연배가 있는 분들이 전기자전거로 하는 거 봤는데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는 퇴근 후에 한두 시간 해서 충분히 버시더라고요. 한 달에요? 네. 운동할 겸 그냥 겸사겸사? 어차피 운동도 해야 되는데 자전거 그냥 이제 막 한강 라이딩 하시는 분 많은데 그럼 한 달이면 중고 자전거가 빠지겠는데요, 그러면? 그렇죠. 빠지고 그다음부터는 순이익인 거죠. 와, 괜찮은데, 이것도? 그 중고 자전거가 사실 나중에 또 팔고 생각하면 사실은 이게 뭐 로스되는 금액은 아니에요, 사실은. 꼭 2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벨누르기 무서워서. 근데 요즘에 비대면 이제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워낙 확산돼가지고 사람들이 문 앞에 두고 해주세요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좀 대면을 꺼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오케이. 자, 또 어떤 거 있습니까? 일단은 내향형과 외향형에 대한 설명은 드렸고요. 또 부업이라는 게 제가 이제 뭐 책에서도 이제 나누기도 했고 개념을 제가 정립을 해드린 게 있는데 몸빵형과 반자동형, 자동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야 된다. 그래서 몸빵형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배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몸을 써가지고 1시간을 내가 드린 만큼 시급을 받는 게 이제 정직하게 받는 게 이제 그 몸빵형인 거예요. 반자동형 같은 경우에 뭐냐면 뭐 블로거가 됐건 유튜버가 됐건 어느 정도의 시간은 들이는데 이 시간 들이는 대비 효율성이 많이 이제 도구를 통해서 향상돼가지고 좀 지렛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돌아가는 부분도 있고 내가 시간 투여하는 부분도 있어서 수익이 극대화되는 거. 이게 반자동형. 자동형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이랄까 아니면 그 출판 인쇄, 전자책 PDF 파일, 아니면 이제 VOD 강의 이런 것처럼 시스템을 만들 때까지는 너무 힘들어. 근데 만들어 놓으면 내가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아도 장한 동안에 돈이 들어와요. 건축물 같은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요즘에 유행하는 뭐 무인 이제 매장 같은 경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엔 자동형 부업일 텐데 이제 이런 유형별로 또 이제 어떤 게 더 괜찮냐, 아니면 이런 유형으로 몸빵에서 시작해서 자동까지 어떻게 이제 빌드업 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저기 부업 중에서도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너무 갈아들여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몸을 너무 많이 써야 되는 것들은 좀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라땡 이제 킥보드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행하는 거예요. 휴양지나 이런 데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기업인데 우리나라도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어떤 이제 부업을 그 사람들이 했냐 하면 킥보드 이런 거 수거해가지고 그 사람들 세팅하는 곳에다가 놔두면 충전해가지고 놔두면 건당 돈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몇천 원씩 줬어요. 괜찮네요. 교육도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 처음엔 괜찮아가지고 많이 했어요. 근데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다음에 이게 킥보드 무게가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또 집에 충전하려면 귀찮아요. 그래서 이게 트럭에다가 싣고 막 기업형처럼 하는 분도 있었어요. 충전까지 해서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톤 트럭 하나 이제 있는 분들은 거의 수백 대 실어가지고 거의 한 달에 몇백씩 받아가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개인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죠. 근데 개인이 이제 하면 결국엔 2대 정도인 건데 2대를 하고 나면 너무 몸이 힘들고 그다음에 받는 돈이 건당으로 한 3만 천 원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다 나가 떨어져가지고 그 라땡이라는 킥보드가 글로벌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사업을 철수했어요. 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내 시간 투자 대비 너무나 이제 비효율적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 사기도 좀 있어요. 부업 사기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일단 인스타를 많이 하시잖아요. 인스타에 내가 돈을 먼저 내야지 뭔가 뭐 월 얼마 주겠다라는 다단계식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 광고가 엄청 많아 진짜. 몰랐네. 심지어 유튜브에도 달려. 유튜브에도 오프닝에
갑자기 멀쩡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무슨 뭐 예. 월 얼마 정도 입금했는데 이 정도 금액 나왔더라 하면서 이제 다단계 피라미드 광고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속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속는 사람들이 있어서 피해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부업의 조건이 뭐냐면 내가 먼저 업체에다가 돈을 내야 된다. 이게 무조건 걸러내는 거예요. 아니 일을 하는데 내가 돈을 왜 내? 그러니까 그게 상식인데 네. 이 절박하신 분들은 그런 거에 속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죠. 돈을 내고 당신이 하는 일은 거의 없는데 돈만 받아가는 시스템이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편리하다라고 유혹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아. 근데 세상에 그런 게 없죠. 예. 예, 없으니까 그런 이제 광고가 뜨거나 이러면 예, 믿고 걸러야 되는 거죠. 아. 그 다음에 이제 연락처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카톡 아이디 뭐 이렇게 하면서 텔레그램 이제, 이런 거. 예, 네. 텔레그램 이렇게 연락 오는 거는 100% 믿고 걸러야 됩니다. 아. 그런 거는 불법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피하는 거거든요. 연락의 망을. 예. 자, 그리고 어쨌든 부업으로 그러면 좀 성공한 사람들 얘기도 듣고 싶은데, 부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한 달에 얼마 정도까지 부업으로 돈을 벌어요, 보통? 뭐, 몸빵형, 반자동형, 자동형으로 나눠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몸빵은 아무래도 내 시간을 갈아 넣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주말 시간과 퇴근 후 시간을 갈아 넣는 거잖아요. 네. 몸빵은 제가 봤을 때 한 200 전후가 한계치라고 봅니다. 반자동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스몰 비즈니스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퇴사 후에 창업을 해도 될 만큼의 이제 유형이 반자동형이에요. 예를 들어서 스토어를 운영한다던가 구매 대행을 한다던가 예. 이런 식은 어떻게 보면 온라인 비즈니스 사업이잖아요. 네. 근데 이것들을 퇴근 후의 시간과 주말만 이용해가지고 작은 비즈니스로 만들어 놓으면 수익의 값은 제이컵을 그리면서 무한대로 커지긴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게 뭐 인기가 없거나 그러면 돈을 몸빵형보다 못 벌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반자동형은 이제 시작할 때 내가 시간 투자한 것만큼 초반에는 못 벌죠. 왜냐하면 매출이 일어나고 팔릴 때까지는 내가 다 시간 갈아 넣는 거니까. 다만 이게 나중에 자리가 잡히게 되면 그 몸빵형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효율을 그리면서 제이커블을 그리면서 수익이 직대되는. 근데 이런 분들로 성공하신 분들은 정말 이제 월급보다 많이 버시는 분들, 그러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 분도 생겨나는 거죠. 이런 구조에서는. 자동형은 뭐, 이건 좀 자본이 좀 있어야 되고 하는 거 아닐까? 자동형 자본은 없어도 됩니다. 아,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블로그로 시작하는 전략을 썼을 때는 자본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티스토리 블로그라고 생각했을 때, 티스토리 블로그를 열심히 포스팅을 하루에 하나씩 해가지고, 그 유입되는 이제 그 양을 해놔요. 키워드를 검색해가지고 인기 키워드로 해서 포스팅을 하면 어느 정도 유입은 되잖아요. 예, 그런다고 했을 때 그것들이 쌓였을 때 그 카카오 광고나 구글 광고를 붙일 수가 있잖아요. 애드센스. 예, 그런 거 붙여가지고 아니면 카카오 뭐 애드핏 이런 거 붙여가지고 하면 이제 그 광고 수익이라는 게 달리게 되는 건데 그게 1차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패시브 인컴 형태일 거예요. 다만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서 2단계 전략으로 넘어가야 돼요. 블로그로 쌓인 이 포스팅을 카카오에 보면 브런치라는 게 있어요. 아. 예, 브런치도 연재를 하는 거예요. 네. 예, 좀 약간 다듬어가지고 조금 더. 그럼 브런치에 연재물이 쌓이다 보면 20개 이상이 되면 브런치의 그 출판 기능을 통해가지고 출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능을 통해 출판하기 전에 출판사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해서 출판 비용이 그러면 많이 드냐라고 했을 때 빵원이에요. 내 돈은 빵원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문량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불로소득처럼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책 3권 냈는데 첫 번째 책은 POD 방식으로 브런치랑 북어커 이용해서 낸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안 한 걸 왜 설명해버리면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 돼버리는데 네. 저도 해본 거니까 이제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게 처음 알았다, 저는. 네. 그럼 내가 작가에 도전해볼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ISBN 등록이 되고요, 정식으로. 괜찮네. 국회 도서관으로도 들어가요. 네. 그리고 이제 작가가 되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네이버 프로필 검색에 들어가죠. 예, 내가 이제 작가로 등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통해 가지고 강의 기회나 강연 기회라는 게 또 생길 수 있거든요. 맞아. 예, 그런 식으로 수익을 확장해낼 수 있다면 충분히 내가 저비용으로 빵원으로 시작해가지고 충분히 내가 시간만 갈아 넣어서 예, 수익 파이프라인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시라. 좋습니다. 근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업을 아이디어를 아무리 해줘도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좀 마인드를 세팅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월급에 만약에 만족을 하고요. 예. 정말 내가 대기업 임원이에요. 예. 예, 너무나 이제 소득이 많이 들어와. 아니 전문직이야. 이러면 솔직히 말해서 부업 안 해도 돼요. 이미 본업 자체가 넘사벽이니까. 근데 본업에서 뭔가 월급이 좀 부족하다. 이거는 답이 안 나와. 도저히 이거 안 나온다 싶으면 현금 흐름을 늘리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처럼 자산 가치가 다 떨어진 시장에서는 현금 흐름 짱인 분들이 최고거든요, 사실은. 그쵸. 예. 좋습니다. 이렇게 부업 얘기 좀 들었고.